2010년 김 할머니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병원에서 폐암 조직 검사를 하던 중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평소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걸 바라지 않았다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국내 첫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호흡기는 제거됐고 호흡기를 뗀 지 201일 만에 숨졌습니다. 심부전증과 폐부종 등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긴 했지만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2018년 시행에 들어간 연명의료 결정법. 환자를 위해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법 시행 이후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등록자가 늘기 시작해 2018년 3월 11,200명이었던 것이 지난달까지 150만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11만 7천 명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등록을 마쳤습니다. 무의미한 치료 행위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기회를 갖겠다 하는 게 가장 높았고요. 부산 최초의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부산 성모병원입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아침 회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늘 괜찮아요? 아니요. 아파요 많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지 진짜로. 지금까지도. 대부분 말기암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다시 하루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고마운 선물입니다. 염증진료 때 환자분들이 밤에 정말 잘 잤다라고 하실 때 매번 보람을 느낍니다. 밤 동안 통증 없이 깨지 않고 편하게 지냈다는 거라서 아침마다 매번 보람을 느낍니다. 감각이 무뎌진 발을 연신 주무르며 온기를 전하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밖이 조금 추워요, 오늘. 병원 안에는 좀 따뜻한데 밖에는 조금 쌀랑해요. 그렇지요. 예.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환자. 오늘은 남편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만들고 여기 등불도 켰지. 그렇게 하고 또 나름대로 피리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는 다 같이 갈 수 있지만 선을 넘으면 혼자 가야 돼. 남겨질 가족 걱정과 미안함에 참았던 눈물이 흐릅니다. 피어나는 거 두렵지 않지. 그치? 혼자 가야 돼. 조금씩 세상과 이별하는 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 표정이 달라지세요.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은 남겨질 가족들의 상실감을 덜어주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환자라면 호스피스 병동은 연명 치료를 일체 중단하는 대신 죽음을 준비하는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삶을 정리하는 시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 있었을 때 서로 이제 얘기 나누지 못했던 거, 뭐 용서하는 거,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화해도 하고 고맙다고 말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런 거 봤을 때 아, 이분들이 마무리가 이런 게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 호스피스 만족도 조사 결과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의 환자 만족도가 95%를 넘어 일반 의료기관에서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2주나 3주 남았던 환자보다는 6개월 전부터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남겨놓을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죽음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오롯이 이별의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전국의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은 96곳, 1,600병상이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에만 43곳, 1,205병상, 전국 전체 병상의 75.4%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전국에서 암 사망률이 가장 높은 부산은 7곳, 고작 140병상이 전부입니다. 입원형이 아닌 직접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기관도 전국 37곳, 부산에는 단 2곳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랜 시간 대기만 하다가 사망하거나 입원한 첫날에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워낙에 이제 그 인력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또 어느 정도 숙련되지 않으면 사실 또 케어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간호 인력을 수급하는 게 가장 어렵다. 그냥 단순히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우리가 막 숟갈을 계속 어떻게 숟갈을 끝없이 올려줍니까? 그거로는 사실 해결이 안 돼요. 암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외의 다른 질병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생기는 대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전국 현황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호스피스 병동과 다른 유형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서 죽을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